위원회 위원장. 현재 그 제주 관광은 객변의 시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와의 약속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갖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열심히 뛰다 보니까 6개월이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제주 공감 오늘 진행 맡은 오유진입니다. 최근 제주 관광이 방문객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일본, 동남아 등지로 관광객들을 뺏기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예년보다 일찍 1,0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제주 관광에 불어닥친 위기와 기회를 누구보다 숨죽여서 지켜보신 분이시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강동훈 회장님과 오늘 제주 관광에 관한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강동훈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취임하신 지 이제 반년이 됐습니다. 예. 네, 관광 업계를 대표하는 자리인데요.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시청자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장 강동훈입니다. 관광 업계를 이제 대표하는 자리인데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죠? 예, 그 관광협회장이라는 자리가 제주 관광은 물론 그 제주 지역 경제도 그 이끌어 나가는 그런 그 리더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이 진짜 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그 공격적인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관광에 대한 제주도는 좀 그런 게 타 지자체보다는 좀 덜해서 좀 아쉬움이 많았는데 그래도 뭐 이 몰래 그 비계 삼겹살이라든지 그런 안 좋은 이슈들이 많이 터지면서 도하고 또 협업을 해서 제주와의 약속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갖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열심히 뛰다 보니까 6개월이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 설립 연도를 봤더니 1962년이더라고요. 예. 지난 60년의 역사가 있는데 그 60년 동안 어떤 역할 해오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저희 협회에서는 제주에서 가장 그 중요한 사업인 관광 사업을 이끌고 있는 도내 관광 사업체 그리고 또 관광 지원 사업체 한 1,100여 개가 회원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체들을 위한 정책 지원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왔고 지속 가능한 제주 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또 업계가 개별적으로 또 대응하지 못하는 사항도 많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도내 관광업계를 대표하여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지난 62년간 해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제주관광은 그 행정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관광업계가 스스로 자생력을 강화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 협회가 행정과 민간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오히려 제주 관광에는 기회였고요. 정작 엔데믹 이후에는 오히려 위기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그 제주 관광은 객변의 시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엔데믹으로 인한 관광 시장이 변화하고 또 제2공항 그 기본 계획 고시 또 디지털 대전환 등 수용 태세를 확립하는데 많은 변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요인들은 제주 관광의 그 재도약을 위한 밑거름으로 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한 마음으로 그 제주 관광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셔야 할 겁니다. 예,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올해는 비계 삼겹살로 이제 대변이 되는 바가지 불친절 이슈가 굉장히 컸던 한 해 아니었습니까? 억울하다는 주장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없는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 이슈된 그 대표적인 내용 중에는 뭐 용도암 해안가 그 노점상인들 판매하고 있는 해산물, 그다음 또 해수욕장 그 평상 또는 또 있었죠. 파라솔, 대여료 등 그 예를 들어서 참 많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행정뿐만이 아니고 지역 사회에 우리 도민들도 같이 동참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섬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그 가격이 타 지역보다는 높을 수는 있겠으나 관광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격을 서로 조정한다면은 신뢰를 얻고 제주 관광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비싼 요금은 전반적인 분위기입니까? 아니면은 몇몇 업소의 일탈이라고 봐야 될 겁니까? 몇몇 업소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또 대체적으로 저희도는 물류비가 있기 때문에 약간 전반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약간 물가가 네. 비싸다고 이 관광객들이 많이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런 기사가 나오면은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까? 예, 댓글이 예. 수천 개가 달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면 네. 우리가 지금 저 현실 여건이 또 그런 면이 또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가는 노력도 또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행인 것은 그 이후에 우리 관광 불편 신고 센터를 이제 설치해서 관광협회가 직접 운영도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또 제주 관광 대혁신 노력도 해오고 있고요. 눈에 띄는 변화, 성과들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죠. 있습니다. 예, 그 대국민 캠페인 그 제주와의 약속과 함께 제주 관광 불편 신고 센터를 7월 15일에 개설을 했습니다. 도내 관광 사업체들과 제주 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다 함께 지금 전업종이 다 동참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그 제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었고, 그리고 제주와 일본을 비교하는 내용도 실질적인 여행 비용을 비교하는 등 제주 여행에 대한 여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또한 5월에는 내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약 한 7.8% 감소했는데 9월 기준에는 약 한 5.8%로 감소폭이 약간 둔화됐고 하반기 때는 또 더 좋아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제기하는 민원의 종류들을 봤더니 관광지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고요. 예, 그 다음이 교통, 음식, 숙박 순이더라고요. 예. 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 이제 좌표가 딱 찍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들이고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예, 지금 민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던 관광지라는 경우는 특히 여름 우리가 7월 15일에 개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해수욕장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관광지가 해수욕장. 예, 그리고 또 뭐 교통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렌트카도 있었지만은 소비자들하고 그리고 또 업체하고 약간 의견 차이, 의견 차이가 좀 있었는데 그런 의견 차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우리 회원사들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 업체이기 때문에 서로 고객하고 소통으로 인해서 원만하게 거의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교통 부분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민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뭐 렌트카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렌터카. 뭐 연료라든지 그리고 또 뭐 교통 같은 경우는 또 버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버스가 뭐 불친절하다는 등 불친절하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지금 뭐 거의 그 버스 기사님 같은 분들도 교육을 통해서 서로 많이 이렇게 그 인식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변화가 있고요. 예. 그 코로나로 막혔던 해외여행 심리가 올 초에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주 여행 이제 끝났다 하는 말까지 들어야 했는데 현실은 많이 달랐습니다. 예. 1,000만 관광객 유치가 예년보다 한 12일 정도 빨리 달성되지 않았습니까? 그 외국인 관광객 중 그 크루즈를 통한 입도 관광객이 전년 대비 약 한 45만 명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국제선 항공으로 입도한 관광객은 약 48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특히 그 도쿄, 그 나리타, 뭐 광저우, 칭다오 등 중국발 그 직항로선들이 열리는 등 국제선 항공편 공급 좌석이 약 한 3만 5,040석으로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과 일본을 오가는 그 대형 크루즈선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좌석이 약 한 2만 4,998석을 증가하여 지난해 대비 약 한 4배 이상, 한 411% 정도 뛰었습니다. 또한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국인 관광객들도 지금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천만 관광객을 또 조기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취임 초기에 국제선 노선 증설에 굉장히 노력하셨다 그랬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고 크루즈 관광으로도 많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올해 제주 관광을 돌아보면 트렌드 변화가 아주 분명히 뚜렷합니다. 예, 예. 골목 다니다 보면은 식당, 카페들에서 예. 국내외 MZ 젊은 세대들을 그렇죠. 만나게 되는데 이런 변화 느끼시죠? 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면세점, 쇼핑 또 유명 관광지 찾는 이제 그런 관광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요즘은 그 유튜브 인플루언서나 또 K 드라마 예능의 영향을 받아서 핫플레이스들을 찾아다니는 관광인데 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 협회에서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튜버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하고 홍보를 또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를 통한 제주 관광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다음 또 홍보하고 안트레 페스티벌을 개최하여서 제주를 다양한 시각으로 홍보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제주 특산물을 판매하는 등 실시간 관광객들하고 소통하면서 제주를 또 널리 알리고 있거든요. 제주 양돈 농협과 협업하여 흑돼지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판매했는데 방송 시작한 37분 만에 흑돼지 600kg가 완판이 됐거든요. 내년에는 협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마켓 탐나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버전을 개발해서 외국어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현지 여행 박람회라든가 팸 투어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지금 확실히 온라인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예, 높네요. 많이 커졌습니다. 지금 여전히 중국과 홍콩 등 이제 중화권 관광객이 90% 이상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올해 특징적인 것을 봤더니 대만인 관광객이 처음 10만 명을 넘었더라고요. 예.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대만도 지금 보니까 중화권에서 이 제주도로 이렇게 MZ들 있잖아요. 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고. 我们想先去购物，然后在海边看一下大海。化妆品和韩国一些本土品牌的服饰。 중화권에서도 지금 한류 바람이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저희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맛집, 저희 도민들도 알지 못하는 맛집 그런 골목 식당까지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SBS가 굉장한 큰 힘을 발휘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 산업이 도민들에게 주는 낙수 효과가 이제 적다 보니 쓰레기니 교통이니 하는 불편, 혼잡 이런 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런 게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반감일 텐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데서는 관광객을 쫓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전혀 그런 여건이 아닌데 코로나 초기에 봤더니 관광객이 발길을 뚝 끊으니까 제주 경제가 그냥 침체돼 버리더라고요. 도민 수용성, 관광객들을 이제 수용하는 수용성 이걸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서비스업이 한 74.9%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에서는 제주 같은 경우는 서비스 산업, 특히 관광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지금 고객들이 많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이유가 항공편이거든요. 접근성이 지금 떨어져서 제주 관광이 지금 많이 위축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제주공항이 건립되면은 국내의 항공편을 확대해서 더 많은 또 관광객들이 좀 제주도로 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또 도민들께서도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그런 데 대한 우려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관광이 없으면은 제주 경제가 무너지거든요. 지금 단적으로 올해 초에 작년 하반기에 하고 올해 초에 많이 좀 떨어졌는데 그런 걸 봄으로써 지역민들하고 관광객들하고 어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텔을 많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요번에 9월 8일 날 제주 도민께서 운전을 하다가 직접 가시다가 심정지가 왔어요. 예, 심정지가 관광객이 혹시 관광객이 아니라 제주 도민이요. 도민인데. 예, 도민인데 운전하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쓰러졌는데 지나가는 관광객 분이 예. 그걸 보셔서 와서 심폐소생술을 해드려서 목숨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비단 관광객이 우리 도민들 사이에서는 좀 안 좋다고 이렇게 비춰질 수 있지만은 또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는 많이 그런 좀 선행이라든지 또 질서라든지 그런 거를 좀 도민들을 위한 그런 게 좀 많이 좀 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나온 김에 한번 여쭤볼까요? 예. 미담 콘테스트 지금 하고 계시죠? 예. 우리가 지금 모르는 미담 중에 소개해 줄 만한 게 있는지요? 그 미담 사례 같은 경우는 뭐 저번에도 우리 관광부패신고센터에 들어온 접수 내용인데 고객분이 그 급하게 택시에서 내리는 바람에 함덕에 택시를 타고 갔는데 핸드폰을 놓고 내린 거예요. 근데 그 기사분이 서귀포에서 오셨는데 서귀포 넘어가다가 성판악 쪽에서 그 핸드폰을 본 거예요. 그러면 그분한테 어떤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핸드폰을 또 함덕으로 또 갖다 드렸어요. 그런 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은 또 그 관광객들이 봤을 때는 자기한테 너무 큰 감동이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도민이 관광객을 도운 사례, 관광객이 또 도민을 도운 사례도 있겠죠. 예, 많이 있겠죠. 정부가 제주의 무사증을 이제 허용한 취지를 살펴보면 제주를 국제 관광지로 키워보겠다 하는 취지일 텐데 외국인 관광객이 지금 아주 비중이 적고요. 또 국가가 또 중화권에 편중되다 보니까 지금 관광객이 1,000만이라고 그러지만 하와이보다 더 많은 숫자긴 하지만 위상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숙제를 갖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 지금 중화권만 바라볼 게 아니고 뭐 동남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그런 시장을 저희들이 많이 개척하고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이걸 협회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그 지금 중화권에 치중된 그 관광객을 좀 확대시키려고 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협회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몇 대 몇 정도가 이상적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내국인 관광객이 많이 줄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국인 관광객들이 아무래도 외국인 관광객들에 비해서 소비 패턴이라든지 그런 게 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뭐 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 관광이기 때문에 내국인이기 때문에 제주에 대한 음식도 서로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또 거부감을 가지는 또 분들도 없잖아 있고 해서 내국인 관광객들이 좀 비중이 약 한 60% 정도는 돼야지만이 좀 이 경기가 좀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씀씀이가 훨씬 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국인들이 도민과 더 밀접한 곳에서 소비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그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전에는 그 면세점을 가서 물건을 많이 사고 그 싹쓸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 다이소라든지 아니면은 올리브영 뭐 쉬운 말로 족발집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그 소비 패턴이 내국인 관광객에 비해서 그닥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지갑을 우리 도민들이 하시는 영업장에서 지갑을 열 수 있도록 관광협회에서 노력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 관광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전망해 주시고요. 어떻게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될지 대응 태세도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 우리가 뭐 한국은행에서는 2020년 기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업이 한 74.9%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가 지금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지금 실정이에요. 그래서 제주 국제공항 포화로 인해 갖고 항공편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뭐 제2공항 그 빨리 건립해서 국내 항공편 확대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도로 방문하게 되고 또 투자 유치를 통해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또
일자리가 창출되고 제주 청년들이 이탈도 막고 인구 유입이 되면서 제주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관광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 노후된 관광시설 같은 경우도 다시 재정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나라에서 또 제주를 방문하더라도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제주 관광에 대한 안내 시스템, 또 그리고 예약 및 결제 시스템, 또 대중교통 개선 등 또 우리가 또 사업자들이나 도에서 그 관광 수용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도민들께서도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그 우려도 진짜 많이 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도민과 관광객이 서로 존중하고 공생할 수 있는 그 노력을 서로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십시오. 관광객으로 인해서 그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시는 도민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 산업은 제주의 그 핵심 산업으로서 2022년 제주 관광 수입 추계를 한번 집계해 본 결과 7조 6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렇듯 그 관광 산업은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뿐만 아니고 지역 사회 일자리 창출 또는 그 농수산물 그 소비 촉진 등 소득 증가, 지역 사회 균형 발전 등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우리 협회에서도 관광 수익이 도민들한테 환원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고요. 관광객들이 제주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민분들께서도 조금이나마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할 수 있도록 동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주 관광이 올해 여러 부침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최고의 관광 자원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나 또 값비싼 관광 시설이 아닌 바로 여행지에서 만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친절과 미소, 행복이 가득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도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